제가 아까 그랬죠. 10년 차 이상 한 사람들이 우대받아야 되는 이유는 4계절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근데 20년을 하셨으면 4계절을 2번 겪으신 겁니다. 우대 플러스 우대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내일 거는 꼭 들으시는 걸 전 권장했어요. 저도 투자 초보 때 가장 많은 인사이트와 제 방향 잡는 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의 글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제가 칼리오페님이나 누굴님은 잘 몰랐었고 네. 그때 이제 부룡님이 그나마 활동을 하시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부룡님이 10년이 넘은 투자자셨어요. 그래서 부룡님 인사이트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0년 됐고 부룡님도 이제 20년이 되셨죠. 네. 이런 분들의 인사이트는 사실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의 인사이트가 근데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깊은 맛이 있어요. 이게 짧게 투자한 사람들은 짧은 시기만 겪었으니까 본인이 아는 계절이 다고 그래서 그 계절을 되게 생생하게 되게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 초반에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허우적댔지 않습니까? 짜릿하고 맛있어. 듣기엔 아주 맛있지. 맞아요. 인공 감미료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지. 근데 몸에는 엄청 해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오래되신 분들의 진짜 그 걱정 섞인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에 무너지신 분들이 많나요? 아파트는 많이 회복했고 투자자분들 무너지신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엄청 많이 봤는데? 21년도 고점에 초보 투자자분들 구축 갭투 한두 채 하신 분들 말고는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22년도 하반기에 급락했어도 수익 구간이었고 다들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살아남았죠. 네. 제가 계속 지금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올해 투자하신 분들의 인사이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고. 그분들은 당연히 이미 지난 계절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지금도 어느 계절이야 라는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계절을 겪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정리를 안 한 것 같지만 수익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절을 느끼고 대비를 해두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겨울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익 구간인 건 당연한 거고 훨씬 전부터 투자했으니까 수익 구간인 건 당연한 거고 수익 구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견딜 수 있게 이미 월동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들어와서 여름에 들어왔거나 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겨울이 이렇게 추운지 모르고 월동 준비 안 했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오래된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다 버신 게 맞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는 좀 지난 장 기준으로 2018년, 17년, 19년 이때 들어오셨다가 엄청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지금 무너지신 분들 진짜 많아요. 특히 지방의 소액 소액도 있고 수도권에도 지금 버텼으니까 반등한 거죠. 수도권도 꺾였었어요. 역전세 더 크게 났고 사실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전세 가액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많이 가지고 계신데 물리신 분들도 있어요. 무너지신 분들도.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상담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는 그 상담했던 게 본격적으로 했던 게 22년 초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제 회원분들 중에는 그렇게 물려서 크게 손해보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리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신 분들이라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짊어지고 어떻게 버티셨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 주변에는 제 회원분들 사례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망가지신 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는 다주택자인데 버텼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버틴다기보다는 그분들은 버틴다는 건 뭔가 힘겹게 버티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지나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인상 깊었던 상담 중에 하나가 그분은 그냥 저 상담할 거 없는데 그냥 바생님이랑 밥이나 먹으러 왔어요 하고서 상담을 시작하셔서 진짜 밥 먹고 수다만 떨다 가셨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냐면 정부에서 대출 받지 말라고 LTV 묶었잖아요. 그래서 대출 안 받았어요. 저희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사업자 대출 어떻게든 파가지고 법인 대출 파가지고 어떻게든 대출 땡기려고 했죠. 정부에서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어요. 개수 늘리다가 취득세 규제했잖아요. 더 사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서 더 안 샀어요. 그냥 정부에서 규제를 걸 때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정확히 제가 상담한 지가 꽤 돼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한 15년 뭐 이때쯤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방금 이제 채팅창으로도 말씀 주신 분처럼 예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좀 떨어졌어도 수익 구간이죠. 15년도면 엄청 좋은 시기였으니까 어느 지역을 투자했어도. 그래서
수익 구간인데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으니까 지금 뭐 금리가 오르고 뭐 대출 규제를 하고 역전세가 나고 그래도 역전세도 정부에서 5%만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만 올려받았어요. 역전세 안 났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사업자 대출이 많이 땡겼어도 겨울이 오면 얼마나 추운지 아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로 이제는 동면 준비를 해두시는 거고 요건 이제 일반 다주택자들이 되게 그냥 정부 지나가는 식으로 지나가는 케이스.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땡기지만 동면 준비를 이제 해서 겨울을 잘 버텨내는 케이스. 망하는 케이스는 똑같이 이 10년 하신 분들이랑 땡겼지만 동면 준비가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결국 말라버린 케이스. 동사. 요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버텨내신 분들은 사실 뭔가 되게 큰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가을에 겨울에 그렇게 갑자기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버텨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겨울이 이제 됐는데 모아놓은 식량 하나도 없으면 그걸 제가 어떻게 버티라고 사실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묘책이 없죠. 솔직한 말로. 그래서 그나마 제가 묘책으로 찾은 거는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부업 강의 같은 거 많이 해드리는데 돈 거의 안 들이고 월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으니 요 정도 버는 거 알려드리면 이자 감당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니 요런 거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게 그나마 동면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죠. 제가 이미 회사도 다니시고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뭐 500만 원씩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여기 프레임TV 왜 나오고 왜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니까 근데 100만 원 정도 만들어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서 그냥 도움을 드리는 게 최선이었지. 사실 그 외에는 제가 아까 22년도부터 상담하셨던 분들도 미리 어쨌든 늦었지만 늦은 것 중에서는 좀 빠르게 그래도 정리를 시켜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나오실 수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준비를 하는 게 버틸 수 있는 최선이지 이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겨울이 오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동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20년 투자자분들은 뭐 전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에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이에요. 루블님도 그렇고 칼리오페님도 그렇고 지금도 막 경매 낙찰하러 다니시고 막 매수하러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강도의 그런 부동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도 있죠. 그리고 또 강도도 세게 부동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이제 레버리지도 다 쓰지만 겨울 준비해서 겨울 동면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했다가 이제는 수비를 할 때 수비를 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일반 직장인 분들은 그 정도 강도로 계속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10년, 20년을. 그럼 저는 이 케이스가 직장인들이 하기에 사실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면서. 진짜 편안하게 좀 예,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저 처음 부동산 투자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는 마인드 강의가 더 많았었는데 그때 항상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 있기 때문이다. 자산소득을 늘려야 된다. 자본소득을. 그래서 부동산에 묻어두고 거기서 이제는 알아서 나무를 심어두고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라는 식으로 그걸 듣고서 아 그렇네 우리가 다 근로소에서 근로소득만 있었네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키워야 되네 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한 채를 두 채로 만드시고요. 두 채를 네 채로 만드시고요. 네 채를 여덟 채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노동이 안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노동 엄청 들어가요. 그렇죠. 답사도 엄청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편한 투자가 못 돼요. 그거는 자본 투자가 아니에요. 내 노동력을 갈아넣는 투자지. 실제로 투자를 내가 길게 그리고 저희가 자본소득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리 효과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다. 우리 노동력이 없어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돈을 버는 구조죠.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대출 받지 말라니까 굳이 대출 어렵게 찾아내서 대출 안 받고 취득세 올라가니까 굳이 그거 어떻게 아낄까 해도 공시가 1억 찾아가도 투자 안 하고 5%만 올리라니까 굳이 세입자로 협상해서 10% 20%씩 안 올리고 5%씩만 올린 거잖아요.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편한 투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버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벌어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할 때는 사실 이게 제일 이상적인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제 지향해야 될 곳은 이제 오래된 투자자분들처럼 공격적일 때 공격적으로 하되
이제 계절이 추울 때 얼마나 방비해야 되는 거 알면서 창과 방패를 같이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 거고, 제일 지향해야 되는 거는 계절도 못 겪어봤는데 내 돈 모두 올인해서 다 먹고 났더니 겨울이 왔어. 그래서 봉사하는 게 이제 사실 제일 기피해야 되는 투자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둘 중에 뭐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 중간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